안녕하세요. 넥슨 데브캣 스튜디오의 김동원입니다. 저는 넥슨에서 마비노기 온라인을 만들었고요. 마비노기 영웅전, 허스키 익스프레스, 마비노기 듀얼, 어센던트 1 등 여러 가지 게임 프로듀싱과 디렉팅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들려주신 마비노기 개발 전설이라는 제목으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할머니야? 마비노기의 테마곡이 있죠. 테마곡의 제목이 할머니가 전해주신 옛 전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비노기라는 뜻이 켈트 쪽에 구전되어 오는 전설입니다. 오늘은 마비노기라는 게임을 만든 옛날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 해주시는 할머니처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근데 키노트인데 좀 더 두리뭉실하고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덕담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발표 왜 하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가 좀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서요. 다른 분들도 좀 많이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취미가 있는데요. 옛날 게임들을 수집하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로드러너라는 게임은 데브캣에서 모바일로 리메이크도 한번 했었죠. 사진에 보시는 이런 게임들은 30년도 더 된 게임인데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베이에서 그냥 사면 돼요. 심지어 게임 소스가 공개된 것들도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자 다들 아실 텐데요. 조던 맥커너시가 게임 소스를 공개했죠. 깃허브에 가면 30년 된 코드를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명작 게임을 만든 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발표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인데 보시면 이건 둠이랑 퀘이크 만든 존 로메로 씨인데 캔자스 페스트에서 발표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한국 게임은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한국 게임은 자료가 거의 없어요. 패키지 게임 만들던 시절 그때는 자료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고요. 그 뒤로 온라인 게임 시대가 열리면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패키지 게임은 그래도 패키지를 구하면 어떻게든 게임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 게임은 서비스가 중지되면 끝입니다. 다시는 해볼 수가 없고요. 유튜브 나오기 전 온라인 게임들은 영상도 찾기 어려워요.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모바일 게임도 별 다르지 않아요. 일단 스토어에서 내려가면 게임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나오기 전 게임, 여기 사진에 보시는 이런 게임들, 피처폰 게임들 같은 경우 그 게임들 볼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한국 게임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마비노기 아직 찾아볼 수 있을 때 이야기하자라고 생각했고요. 마비노기는 아직 늦지 않은 케이스죠. 아주 운이 좋습니다. 아직 서비스하고 있고요. 옛날 자료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만든 스태프들도 거의 넥슨, 그 중에서도 데브캣 스튜디오에 많이들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유실되고 기억 사라지기 전에, 그리고 같이 일했던 분들이 회사 나가기 전에 좀 옛날 이야기를 남겨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가 어떤 자랑이나 반성 같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세대에 더 나은 게임이 나오는데 도움이 됐으면 싶고요. 다른 많은 게임들도 또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PC판 마비노기는 잘 모릅니다. 지금 PC판은 데브캣에서 운영이나 업데이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보면 좀 이상한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주로 옛날 이야기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마비노기 만들기 전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뭘 했냐면 고등학교 정도부터 게임 개발 시작했습니다. 30년 넘었고요. 그리고 대학교 와서 패키지 게임을 실제로 출시를 했습니다. 과정이 정말 재밌긴 했는데 돈은 별로 못 벌었어요. 한 3,000장 정도 팔았는데 실제로는 손해를 봤어요. 이때 시작하신 분들 다들 비슷했는데 그게 직업이 될 수 있을까? 확신한 분들 별로 없었고요. 다들 그냥 좋아서 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고요. 그렇게 출시를 한번 해보고 다음 게임을 만들어야지 생각할 무렵쯤에 인터넷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대학 전산실에서 처음 네트워크 게임 했는데요. 그때 이은석 씨랑 둥투했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트워크 게임이라는 건 이렇게 재밌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그때
다른 개발자들은 패키지 만들고 있었는데 저는 이때 경험이 되게 강렬해서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온라인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학교에 있을 때 학교 안에 BBS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BBS는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SNS 같은 건데요. 게시판 있고 뭐 메시지 보내든가 채팅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글자밖에 안 나오고요. 뭐 PC통신 비슷하다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BBS를 제가 만든 거니까 게임처럼 바꿔봤습니다. 게시물을 읽고 쓰면 경험치 나오고 레벨업도 하고 게시물을 읽다 보면 아이템도 나오고 사고 이렇게 BBS를 운영을 하면서 재밌는 발견을 했는데요. BBS에는 잠자는 시간 빼고 늘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PC통신에도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죽돌이라고 보통 하는데 모든 글을 다 읽고 읽을 글 없으면 접속자 리스트 띄워놓고 딴 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레벨도 거의 만렙이고요. 근데 이상한 거는 이 사람들이 뭐 열심히 BBS를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다른 사람들을 막 귀찮게 하거나 먼저 가서 말을 걸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서 이런 거를 떠올렸습니다. 새로 이사 온 아이의 장난감. 네. 아파트에 새로 이사를 왔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 아파트 놀이터에는 이미 자기들끼리 친한 아이들이 놀고 있고요. 나도 같이 놀고 싶긴 한데 난 너무 내성적이라서 뭐 같이 놀자라고 말을 걸진 못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애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장난감을 들고 놀이터 주변을 왔다 갔다 합니다. BBS에 상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느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더 나가서 BBS뿐 아니라 게임을 열심히 하는 목적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 아닐까? 네.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나한테 관심을 좀 보이고 말 걸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관심 가질 만한 장난감 게임으로 치면 뭐 고렙템이라든가 시장템 뭐 이런 걸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이 온라인 게임이 돌아가게 하는 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BBS를 하면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부터가 굉장히 좀 내성적이라 그래도 내성적이긴 해도 사람 사귀고 싶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지만 내성적인 그런 사람들을 위해 게임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때쯤 하게 됐습니다. 혼자서는 온라인 게임 개발이 답이 안 나와서 넥슨에 입사를 했는데요. 이때 어떤 시기였냐면 넥슨은 이제 바람의 나라 PC통신에서 종량제 서비스하면서 점점 인기 얻어가고 있었고요. 어둠의 전설, 아스가르드, 일렌시아, 엘레멘탈 사가 이런 것들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뭐 요즘같이 빠르지는 않았고요. 당연히 8메가 정도 나오는 ADSL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비싸게 보급되고 있었죠. 핸드폰은 스마트폰 당연히 아니었고요. 뭐 흑백으로 4줄 나오는 그런 스마트폰 나오고 콘솔 쪽에서는 월등하게 한국보다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파판 9 나와서 500만 장씩 팔고 막 그랬고요. 일본발 콘솔이 거의 전성기 무렵이었죠. 그래서 온라인 게임 만들러 게임 회사 들어갔는데 그래서 여러 기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막 기획서 출력해서 김정주 사장님 책상에 막 올려놓고 막 그랬어요. 근데 기획서를 내도 프로젝트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때 막 기획서 낸 것들 막 이런 것들 막 냈어요. 부루마블 온라인 이런 거 만들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모험의 바다, 대항해 시대 온라인 같은 거 이런 거 소사리언 온라인 이거는 이스 만든 팔콤 RPG 게임 이런 거 재밌는데 이거 저 팔콤도 막 찾아가고 그랬었어요. 네. 뭐 로봇 대전 온라인 이런 거 만들어 봅시다 이런 것도 했었는데 다 무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시작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시 대부분 회사들은 다 비슷비슷했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입안하고 킥오프하고 이런 절차가 명문화되거나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돈 번 프로젝트 그런 데서 활약한 사람들한테 너 잘했으니까 만들고 싶은 거 한번 해봐 이렇게 시작되는 게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입이 기회를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튀는 기획서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름도 튀게 마비노기가 뭐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당연히. 네. 기획서도 엄청 예쁘게 그럴싸하게 두껍게 만들었더니 통과됐어요. 그래서 마비노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데브게 스튜디오가 탄생했습니다. 이게 기획서 실물인데요. 내용은 왜 이런 기획을 게임 만들어야 되고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노려서 어떻게 진입할 거다 게임을 이렇게 생겼고 이런 플레이 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제가 대학원 시절에 지도 교수님 밑에서
열심히 정부 대기업 프로젝트를 할 때 이렇게 막 다 열심히 쓰잖아요. 이렇게 제안서 써본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초반에는 두 가지 불안 요소가 있었는데요. 두 가지 다 중요한 목표인데 경험이 없었어요. 첫 번째는 3D. 넥슨 안에서는 아무도 해본 적이 없었고요. 다 2D 만들고 있었죠. 이때부터 배워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DB. 넥슨은 전부 둠바스라고 하는 파일 기반 서버를 썼습니다. DB를 본격적으로 쓴 케이스가 아직 없었고요. 근데 왜 3D DB 해야 되냐? 3D는 일단 저희가 세일즈 포인트로 잡았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저는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유행하는 프리렌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하게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콘솔 쪽은 이미 3D가 대세였고요. 그거 보면서 우린 지금 3D 해야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DB는 온라인 게임이니까 꼭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BBS 대학 때 아까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BBS가 파일 기반이었어요. 그래서 BBS를 운영하면서 좀 한계를 체감을 했었고요. 뭔가 전체 윤곽을 파악하고 싶을 때 그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게임 만들 때는 DB 있어야겠다. 그래야 운영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D 그래픽스 프로관 이야기를 하면요. 게임 프로젝트는 처음에 뭔가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 그래야 돈 주는 사람들도 뭐 보여줄 게 있고요. 팀 스스로도 우리가 만드는 게 뭔지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친구 이영기 씨, 요 다음 발표하실 분인데 드래곤 하운드 만드시는 그분이 집에서 만든 3D 엔진을 500만 원에 사서 그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코드는 다 버렸고요. 그래도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빨리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여기 태컴 옆에 이렇게 사진도 나왔죠. 이때 외국 잡지에 막 넥슨진 3D MMORPG를 만든다 뭐 이러면서 소개되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막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마비노기 하면 카툰 렌더링인데요. 카툰 렌더링은 당시에는 굉장히 새로운 기법이었습니다. 쉐이더도 없던 시절, 진짜 옛날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고요. 마비노기 만들 시절은 다이렉트X 7 시절입니다. 지금 10이죠. 스펙상으로는 쉐이더가 있긴 했는데 실제로 지원하는 하드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때 다이렉트X는 TNL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들 썼고요. 이건 뭐냐면 더하기 곱하기 뭐 이런 거 몇 개 정해가지고 딱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카툰 렌더링을 만들었습니다. 마비노기 카툰 렌더링 기법은 이후에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는 신기한 방법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뭐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옛날 아레아 한글 이런 비트맵 폰트 사용하는 그런 워드 프로세서에서 외곽선 출력하는 기법 그거랑 거의 똑같아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카툰 렌더링을 만들었습니다. 안 넘어간다. 네. 라이팅 공간감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우리는 카툰 렌더링이기 때문에 플랫한 색감이니까 공간감이 떨어질 수 있어서 더 라이팅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드웨어 한계 때문에 조명을 딱 하나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나 캠프파이어 같은 데 가면은 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결했냐면 라이트 영향을 받는 캐릭터를 먼저 다 나눠가지고 그룹핑을 한 다음에 조명을 세팅해가지고 뭉탱이로 묶어서 렌더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태양이나 달빛 영향을 받다가 근처에 가로등이나 캠프파이어 근처로 가면 그쪽에 영향을 받게 딱 라이트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든 잘 풀었다고 생각을 해요. 카툰 렌더링은 단조로운 색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공간이 있는 것처럼 풍부하게 표현하기를 원했는데요. 시간이나 장소, 날씨에 따라서 색조를 끊임없이 바꿔주도록 했었고요. 그 외에도 실제 셀 애니메이션에서 사용하는 기법들을 많이 공부해서 참고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마비노기는 텍스처는 단순하게 하고 대신 버텍스에 컬러를 입혀서 색을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맨 우측 이미지 보시면 건물 텍스처 다 회색이죠. 색은 전부 버텍스에 들어있고 텍스처에는 명암이나 디테일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양한 색상과 그래데이션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어셋 사이즈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버텍스 컬러를 칠해서 이제 그림자 표현하는 이런 아이디어는 당시 잘 나가는 풀스원 게임들에서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마비노기는 자체 개발 엔진인 게임인데요. 자체 개발 엔진이다 보니까 특유의 독특한 느낌을 내서 게임이 오래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이미 몇 세대 전 기술에 멈춰 있다 보니까 이후에 하드웨어 진보를 못 따라가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하드웨어에서는 성능이 안 나오고 나쁜 하드웨어에서는 유저들이 옵션을 다 꺼서 화면이 나빠 보이고 뭐 그런 문제들이 뒤로 한 10년 정도 지속이 됐죠. 네, DB. DB 없는 게임이라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넥슨 그 이전 게임도 다 DB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DB는 관계형 DB 솔루션, 오라클이라든가 MS SQL이라든가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그때 넥슨은 둠바스라고 하는 이미 검증된 파일 기반 DB 서버로 게임을 만드는 게 보통이었고요. 관계형 DB를 쓰는 서버를 만들려면 아예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네,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개발도 느리고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베타 테스트 중에 유저 데이터 기록하는데 막 5분씩 걸리고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아찔하죠. 5분 안에 서버가 다운되기라도 하면은 뭐 데이터 다 깨지니까.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문제를 수행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DB를 사용한 것이 좋은 선택이었다고 나중에는 다들 느꼈고요. 통계 분석이 담긴 메일을 이렇게 처음 발송하니까 사장님도 막 기뻐하시고 그랬습니다. 게임 플레이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마비노기 게임 플레이는 제가 울티마 온라인을 해본 경험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울티마 온라인을 하면서 나름의 법칙이 있는 실제 존재하는 것 같은 세계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울티마 온라인은 아주 불친절한 게임이었죠. 되게 안 다정한 게임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게임이 좀 더 다정할 수는 없을까? 근데 다정함이라고 하면 평범한 말이죠, 단어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경험해보기 굉장히 어려운 체험입니다. 제가 살아온 시대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돌이켜보니까 기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정함은 뭐 남성답지 않다라든가 그런 분위기가 제 세대에는 좀 있었고요. 게임에 되게 다정함이 녹아있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뭐 동물이나 아이를 적극적으로 등장을 시킨다든가 동물이나 아이는 뭐 나쁜 사람도 다정하게 대할 수밖에 없죠.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빵 챙겨주고 뭐 생일도 챙겨주고 이런 NPC를 등장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캠프파이어나 캠프 쉐어링 같이 처음부터 서로 나누고 다정한 그런 분위기를 처음부터 깐다든가 이런 것들을 초기부터 계획적으로 디자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뭐 빵 챙겨주고 생일 기억해주는 나오. 네, 나오는 원래는 플레이어랑 늘 동행하는 요정으로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젤다에 보면 스프라이트나 피터팬에 나오는 팅커벨 같이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플레이어는 혼자 다니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야 이제 좀 더 다른 플레이어한테 주목을 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꿨고요. 나오는 은하철도 999 나오는 메텔 이런 데서 많이 따왔습니다. 연애나 동경, 안전함 이런 감정이 느끼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마비노기 전투를 가위바위보 전투라고 하는데요. 유저들은 턴제 전투라고 합니다. 근데 의도는 턴제 전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디자인한 건데 유저들은 턴제로 부르는 아이러니가 있었어요. 초기 기획 문서를 긁어 왔습니다. 공격자, 피공격자 모션을 정확히 싱크한다. 뭐 확률로 미스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기초적인 디자인 지침을 처음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좌측에 보는 이미지는 전투 설명하는 분기표. 제가 작성을 했고 옛날 기획 문서에서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게임처럼 PVP 할 때 팀리전이 가능하도록 디자인을 했었는데요. 다 예상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도와는 다르게 실제로 PVP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 게임이 다른 게임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이나 뭐 이런 규칙보다는 한방 한방 묵직한 타격감 같은 것들이 좀 어필했고요. 요란한 이펙트 없는데도 뭐 때리고 맞는 느낌은 되게 좋다. 이런 부분은 되게 호평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전투 시스템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백 시간 플레이하는 온라인 게임에는 좀 필요하다는 점이 일단 있을 것 같고요. 다대다 전투를 한다든가 레벨 스케일링을 적용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어려운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스토리는 몇 가지 처음부터 정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게임 세계는 낙원이고 낙원이라고 찾아가는 세계가 현실이다.
플레이 아바타는 불사신이고 게임에는 죽는 게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줄기를 정하고 디테일은 스토리 작업하시는 이원 씨랑 분업해서 작업을 했고요. 이 스토리를 실체하는 과정에서 좀 고집스럽게 넣은 것들인데요. 스토리상 캐릭터로 직접 플레이하는 RP 던전이라든가 요즘은 되게 흔한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도전적이었던 컷신 연출 이런 것들을 제가 고집을 피워서 넣었었죠.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게임을 개성 있는 게임으로 기억되게 만들어준 거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마비노기는 스토리라는 거를 꽤 잘 푼 그런 온라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라이브로 넘어가서 이 스토리 만들고 연출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업데이트를 중단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스토리의 소중함 잘 몰랐는데요. 효율화를 꾀하면서 좀 잘 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곡 연주는 8비트 MXX 컴퓨터에 있는 베이직 명령 문법에서 따왔습니다. 이렇게 따온 이유는 옛날 게임 잡지들에 보면 이미 악보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카피해서 누군가 연주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음표 직접 입력하는 인터페이스 왜 안 쓰냐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텍스트로 된 악보 쪽이 더 커뮤니티에서 전달하기 편해서 텍스트 포맷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당시 하드웨어는 동시에 틀 수 있는 소리 수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는 이제 게임 효과음이랑 배경음악에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악기 소리를 틀 여유가 없고 악기 소리는 미디로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악기 연주는 미디 사운드 포맷에 종속이 되다 보니까 합주할 때 뭐 채널이 부족해서 음이 안 들린다든가 몇 옥타브 이하는 소리가 안 나온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생겼습니다. 근데 저희는 애초에 합주라는 걸 상상을 못하고 만들었고요. 합주는 100% 유저가 만들어낸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와의 일체감을 고집스럽게 추구했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말하는 그런 시스템, 쳐다보는 시스템, 이거는 마비노기 특유의 것인데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줄 잘 모릅니다. 자연스럽게 연출하다 보니까 특별함을 잘 모르는 예가 될 것 같네요. 플레이어인 내가 보는 것을 아바타도 보게 할 것, 아바타가 쳐다보는 것을 플레이어가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할 것. 어떤 경우에는 고개를 돌리고 어떤 경우에는 허리를 돌리고 어떤 경우에는 몸까지 돌려서 보냐 이런 설정을 세세하게 했고요. 쳐다보기 기획 이제 초기 문서고요. 여러 주목할 상황들이 막 있고요. 뭐 NPC랑 대화한다, 뭐 몬스터를 본다, 말풍선 나타났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순위로 처리하는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 계획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과장할 것은 과장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렇게 미리 스케치를 하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절제할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일체감 저해할 것 같은 부분, 과장할 부분은 플레이어 기분을 고양시킬 부분인데 막 날아가서 떼굴떼굴 구른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2D 셀 애니메이션을 반복해서 막 돌려보면서 분석하고 참고를 했습니다. 게임에서 비율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모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일상적인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비일상이라는 거는 일상이 꼭 있어야만 존재를 합니다. 모험이 가득 찬 세상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는 흔하지만 정말 모험으로 가득 차면 이제 모험이 일상이라서 더 이상 특별한 체험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이런 비율을 처음부터 신경 쓰면서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트 가이드를 하면서 화면에 녹색이 어느 정도 비율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든가 여자 캐릭터, 남자 캐릭터 비율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모자를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이 뭐 어느 정도 비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아트 가이드를 하면서 비율을 맞춰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나판 이야기입니다. 로나판은 실제 게임 캐릭터를 이용한 최초의 TV 연재 방송입니다. 온게임넷 등에서 방송했고요. DVD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로나판은 제가 특별히 애정이 더 가는 콘텐츠인데요. 캐릭터도 직접 디자인하고 대본도 직접 썼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본을 막 쓰면 이진훈 씨가 지금 마비노기 모바일 디렉터 하시는 이진훈 씨가 찰떡같이 잘 알아듣고 영상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로나판은 디렉터인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게임을 이렇게 즐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가이드가 주 내용이긴 한데 이제 아까 발표에서도 설명했던 내성적인 플레이어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그런 영상입니다. 잠깐 볼까요? 글쎄, 여기 오기 전에 수줍음도 많이 타고 자신감도 없고 그랬어. 믿어지지 않아, 로나. 늘 공부만 해서 친구들도 많이 없고
운동도 노래도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말이야. 알아? 정말? 에린에서도 처음엔 난 여자이니까 전투 같은 건 못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해보니까 재밌었어. 잘하게 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던전이도 가보고, 아레나에서도 이겨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 그냥 내가 너무 겁먹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 못하면 안 된다, 항상 잘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 뭔가를 처음부터 해보는 게 무서운 거. 여기선 잘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좋다고. 하지만 에린 밖에서도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로나가 조금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버렸어. 다 잘할 순 없어도 뭘 정말로 잘하는지 발견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 잘해봐. 그렇지? 에린에서 친구들 많이 사귀었는데 판 너도 그렇고. 나만한 친구가 없지. 게임을 직접 만드는 것 외에도 잠깐 이야기를 더 하면요.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마비일보라고 해서 팀 소식을 신문 형식으로 유머러스한 포맷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넥슨 전체 메일로,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전체 메일로 허락도 안 받고 막 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획대로 잘하고 있다, 이 팀 믿을만하다, 신뢰를 형성하려고 노력했고요. 결과적으로 아무런 터치 안 받고 끝까지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내 소식지를 만드는 것에서 출발을 해서 유저에게 전달하는 소식지를 만들었는데요. 에린워커라고 이제 패션 잡지 느낌 나게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에린워커를 통해서 개발진과 유저 간에 솔직하게 소통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는데요. 뭐가 힘들다, 우리는 지금 이게 부족하다,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도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크로즈 베타 첫날에 이제 게임을 처음 유저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첫날에는 이제 버그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됐는데 계속 점검 연장하고 새벽 다 돼서 잠깐 열었는데 그때까지 많은 테스터 분들이 기다려서 접속해 주셨어요. 전투도 안 되고 막 말해서 채팅하고 가로등 치는 것밖에 안 됐는데 제가 접속해서 아무것도 안 돼서 죄송하다 그러니까 유저분들이 막 불평하는 게 아니라 게임 분위기 되게 좋다, 응원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굉장히 큰 힘을 얻었고요. 이후 런칭 과정을 진행하는데 큰 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력도 몇 개를 하니까 바닥이 나서요. 워라벨 이런 거 없던 시절이라서 주 7일 회사에서 야근하고 밤샘하고 막 자러 가면 전화 받고 새벽에 나오고 이런 생활을 막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 구성원이 정말 딱 한 명씩 한 명씩 번아웃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번아웃이라는 용어도 이때 처음 말하는데요. 팀 구역에 이제 점점 말이 없어지고 어두운 공기가 감돌고 그런 거 있잖아요. G3 마감할 즈음에 오프라인 유저 간담회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직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때 상처 좀 받았고요. 그때 다른 디렉터한테 넘겨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때 세계를 만드는 것과 이제 세계를 유지하는 건 좀 다르다고 느꼈고요. 라이브 전문가가 정말 필요하다. 그때 절실히 느꼈고요. 이때 기점으로 팀에서 마지막으로 디렉터가 번아웃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 마비노기는 이제 넥슨 라이브 본부로 이관됐고요. 마비노기 운영에 대해서 책임도 권한도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후에 저는 디렉터에서 프로듀서로 커리어를 바꿨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마비노기 개발 완수 보고서라는 거고요. 엄청 두꺼운 하드커버 책입니다. 초기 기획부터 개발 과정, 성과 다 담고 있고요. 프로젝트 완전히 마무리했다는 마침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번아웃에서 빨리 회복되고 다음 일 할 수 있게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가 안 시켜도 만들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그 뒤는 어떨까요? 마비노기 미래는 데브캣 스튜디오는 지금 마비노기 모바일 만들고 있습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은 과거의 마비노기를 미래로 전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게임에 충실한 복각보다는 과거의 마비노기가 줬던 느낌, 보여주고자 했던 것들을 현 시점에 맞춰서 다시 만들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과거의 마비노기가 현재까지 쭉 이어지고 있죠. 마비노기 모바일은 현재부터 마비노기가 미래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돌아가서 그럼 왜 과거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저는 미래를 위해서 과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게임들 늘 똑같다, 발전 없다 그런 말 듣습니다. 이 이유 중에는 과거가 너무 빨리 유출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뭐 만들었는지, 뭐 해봤는지 서로 잘 몰라서 또
또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 경험 속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기록하고 나누는 것이 앞으로 더 나은 게임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로 권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화제가 됐던 사진입니다. 한국 PC 게임의 역사를 구매해 주세요 라고 올라온 사진이죠. 저 중에 제가 만든 게임도 있습니다. 이 게임들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디가 재밌는지, 뭐 재미없는지, 왜 망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성공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알고 싶으면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지금 한국 게임들은 각각 다 점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들은 이제 점인 상태로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점들을 미래의 어떤 점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옛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거기서 선을 꺼서 또 더 다양한 시도들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선을 이어가자.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하드 어딘가에 있으실 것 같은 옛날 버그 사진 몇 장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도 꺼내 놓으세요. 네. 뭐 이런 거 뭐 흔하잖아요, 그죠? 뭐 개발자들이 다 뻗는 장면 뭐 이런 거. 로그인 창 원래는 이렇게 그림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네, 광장 스샷입니다. 이거는 버그 아니고요.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저희도 선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